요즘 들어 문득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이 있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전과는 조금 바른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이 맞는지,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조용히 찾아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해내는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날들을 묵묵히 지나왔고 누군가를 위해 참고 버틴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할지보다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속으로 느끼는 감정이 더 또렷해집니다. 이런 변화가 생길 때 마음의 소리가 더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살아온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안쪽을 돌아볼 때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삶의 흐름을 오래전부터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 융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 이 마음이 왜 생겼는지 그 흐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실제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과 타인이 내가 그렇다고 믿는 모습이다. 평생 회사에서 웃는 얼굴로 지낸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늘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조차 그의 진짜 마음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거짓이라기보다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사람은 혼자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 다른 모습을 선택하며 살아옵니다.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덕분에 관계가 유지되었고 삶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가 그런 차이를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어떤 얼굴로 살아왔을까? 그 얼굴은 정말 나였을까? 이 질문은 스스로를 부정하려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충분히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생각입니다. 칼 융은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페르소나가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도구가 전부가 되어버릴 때 생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나라고 믿게 되면 마음이 지칩니다. 그렇게 쌓인 마음은 언젠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아주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이유 없는 피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겉으로 살아올 시간이 길수록 이런 질문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가능해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빛을 상상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의식할 때 비로소 변화한다. 평생 가족을 위해 밝은 모습만 보였던 한 여성이 환갑을 넘기고 나서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마음들이 이제야 나오고 있다는 것을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특별히 나쁜 마음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마음에 가깝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불편한 감정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마음들은 바쁘게 살아갈 때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뒤로 밀어두며 살아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이 생기기도 합니다. 괜히 예전 일이 떠오르는 순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미뤄두었던 부분이 비로소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의식한다는 것은 괴로운 기억에 빠져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애써 외면해왔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가깝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이해할 때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의 이유를 알게 되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들은 오랜 시간 참고 살아온 흔적입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불안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젊은 시절의 부록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를 지닌다. 정년 퇴직 후 한 남성은 처음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다면 지금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더 이뤄야 한다는 부담감도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흔히 젊은 시절을 삶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덤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앞의 시간은 바깥을 향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뒤의 시간은 안쪽을 향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의 사람은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생각은 더 차분해지고 마음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더 얻을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을지가 중요해집니다. 얼마나 인정받았는지보다 얼마나 솔직했는지가 떠오릅니다. 이 변화는 포기가 아닙니다. 삶이 다른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말은 젊은 시절을 부정하는 뜻이 아닙니다. 앞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시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기의 삶은 결과로 평가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마음 상태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하나로 묶어 이해하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질문은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질문입니다. 지금의 시간이 부록이 아니라는 말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동안 해온 선택들이 모두 옳았는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선택들은 그때의 상황과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질문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되고 답을 빨리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품고 있는 시간 자체도 의미가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은 중요합니다. 그 깨달음은 스스로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마음이 안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멈춤이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생각과 감정도 삶의 일부입니다. 겉으로 살아온 시간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 안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허락해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은 늦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다면,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